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숏 퀘스천, 숏 에세 해야지 다 패널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온사이트 신사원 선생님이 말씀이 스피커가 커져 있나요? 네, 말씀하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대서울병원 신상훈입니다. 네. 저 황병희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탑이오의 PCI 할 때 인게이지 뷰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쓰는 그냥 AP나 그 인게이지 뷰를 사용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코엑시얼 뷰를 맞춰가지고 C탭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시는지랑 그리고 이제 탑이를 하고 나서 C탭이 방향이 저희들이 CT를 찍기 전에 C탭의 방향을 정확하게 어느 쪽에 얘가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코로나를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그냥 안주어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루틴 뷰대로 갑니다. 그래서 RCA는 이쪽으로 LAO에서 찍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AP에서 찍으면서 사실 근처에 가서 살짝 쏴보면 이게 이 프레임에서 나갈 때 저 옷으로 갈지 안 갈지 패럴한 각도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맞춰서 찍으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왜 이제 왼쪽에 보면 스파이더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보고 그럼 스파이더를 많이 돌리면 밸브가 동그랗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 뷰에서 좀 맞춰보려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보면 이니셜에 피그테일 쏘라고 했는데 대부분 탑이한 사람이 피그테일 보기가 또 어려운 게 응급으로 왔으면 크레아틴도 높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냥 근처에 가가지고 살짝만 쏴서 그럼 이게 이 프레임에서 저기랑 맞을지 엑시스가 맞는지 보고 맞으면 거기서 와이어 넣고 익스텐션 넣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해 주시죠. 네, 국형단 선생님.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김주원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탑이 하고 나서 특히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쓰게 되면 컨덕션 디스오더가 상당히 컴플리트 AV 블락은 아니더라도 번들 브런치 블락이 생겨서 입원 기간이 길어진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컴플리트 AV 블락이 왔을 때 혹시 지체 없이 바로 페이스메이커 넣으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컴플리트 AV 블락이 있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질 않아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었는데 페이스메이커 점검을 해보면 페이스메이커 리듬이 한 번도 안 나온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경험을 하시는 거고요. 컴플리트 AV 블락이 있는데 이스케이프 비트가 좋거나 QRS가 내로 하면 좀 지켜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항상 언제 이벤트가 생길지를 모르는 거고 그래서 컴플리트 AV 블락이 한 번이라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스케이프 비트가 늦어지고 QRS 와이딩이 있으면 나중에 전혀 페이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퍼먼트를 넣는 게 맞겠고요. 근데 좀 지켜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스케이프 비트가 충분하고 그다음에 QRS 와이딩은 전혀 없고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봐서 자기 리듬 돌아오면 페이스메이커 안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느 센터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나오신 김에 선생님 진짜 요새는 선생님 안티스톰보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센터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말씀드렸다듯이 아직 스터디가 온고잉 되고 있고 결과는 안 나와 있어서 저희 센터는 아스피린의 클로피도릴의 듀얼 안티플라테럴 세라피를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6개월 끌고 가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1년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아스피린 싱글 세라피로 하는 거고요. 3개월째 루틴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루틴으로 CT를 좀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에서 서브클리니컬한 스롬보시스가 관찰이 되면은 그때는 추가로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해서 아스피린에 노악이라든지를 시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달 끌고 간 뒤에는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듀얼 안티플라테럴 세라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철현 교수님.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탑이 환자를 보면 사실은 언더라인 코모비디티가 되게 많잖아요. CKD도 있고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엔티코아귤레이션 필요로 하는 APB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탑이 그다음에 코로나티 디지즈 있고 APB 있어. 요거랑 탑이 APB 있고 요거랑 탑이 언론 뭐 CKD 정도 있고 이거에 따른 그 엔티스로모틱 스트래티지 레지멘이 다 지금 틀려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을 선생님이 타겟팅해서 다른 스트래티지로 가는지 아니면 그거를 컴프리헨시브하게 같이 가는지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정리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다라고 레커멘데이션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정답이 뭐냐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어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고잉 되고 있는 스터디들이 전부 다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닌 결과들로 많이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지멘트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도 섣불리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이제 코로나 인터벤션을 주로 했었던 분들이 이제 탑의를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탑의를 하는데 이미 이 환자는 스텐트가 이미 서너 개씩 들어있고 그것도 DS가 됐고 그것도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세컨 제너레이션 DS가 들어있는 경우에 스터디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유지하고 싶죠. 그것도 뭐 평생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서 탑의를 했다. 그러면 결국은 아스피린의 플라빅스를 1년만 쓰는 게 아니고 평생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APB 있었던 그다음에 뭐 트랜스럴하게 APB 있었던 이런 환자들이라든지 APB 있었던 환자인데 시술 당시에 생겼던 APB 아니라 이미 오기 전에 APB 있었거나 시술이 끝나고 팔로업 하던 중에 APB 있었던 환자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스터디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노악을 쓰는 것을 이제 보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관점이 노악만 쓸 거냐, 노악에 아스피린을 추가할 거냐, 노악에 아니면 이제 뭐 클로피도그를 추가할 거냐 이 고민에 있어서 약간은 이제 코로나 상태라든지를 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리딩 리스크가 없는 환자에 있어서는 노악의 아스피린 정도가 좀 저한테는 와닿는데 뭐 지금까지 나온 스터디에서는 노악 당독요법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악의 클로피돌그레는 아직은 좀 세다 이게 이제 해서 저는 그냥 탑의하고 APB 있는 환자에서는 노악 또는 노악의 아스피린 이 정도를 환자 상태에 따라서 좀 하고 있고요. 그냥 탑의는 했고 APB도 없고 코로나에 스텐트도 안 넣고 환자는 젊다. 그러면은 1년간 DAP 그다음에 아스피린 단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3개월간 트리플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고민하고 이제 그다음에는 2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분 정도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먹는 박하욱입니다. 그 강의 주제는 펀더멘탈인데 디스커션이 너무 핫하게 빠지고 있어서 저는 좀 간단한 질문을 유철웅 교수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그 탑이 준비하고 시작할 때 이제 밸브 사이징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특히나 이제 발론 익스펜더블에서 이제 보더라인에 걸려 있을 때 23, 26 보더라인에 걸려 있을 때 큰 사이즈를 작게 펴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작은 사이즈를 조금 크게 펴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곤란한 질문을 하시네, 되게. 그 어렵죠, 되게. 이렇게 큰 거를 언더필 할 건지 아니면 작은 거를 오버필 할 건지. 근데 큰 거를 언더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밸브 코앞테이션이 이렇게 폴딩이 생기죠. 바람개비 모양이 돼서 그게 당장은 별 문제가 없는데 롱텀 드러버빌리티, 밸브 롱텀 드러버빌리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nobody knows.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좀 깨림칙하죠. 밸브 모양이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오버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밸브 코앞테이션 면적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당장 아큐트하게 별 영향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두 개의 그 밸브의 코앞테이션의 그 디포미티가 롱텀하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봐야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버필 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작은 걸 좀 더 크게. 네. 이제 뭐 물론 또 어나토미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좀
별로 없는 관계로 그냥 숏 퀘스천, 숏 앤서로 하겠습니다. 그 이원직 선생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정우백 선생님, 정우백 선생님 들리시죠? 네, 서울성모병원. 네. 안 들리니까 마이크가 마이크 좀 소모되어 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우백 선생님 마이크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켰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예, 그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뭐 에코 하는 사람이라 이 펀더멘탈 프로시저 관련해서는 사실 드릴 질문은 없는데요. 이렇게 지난번 심장학회 때 그 초록 발표 중에 하나 있었던 것이 타비 전후에 LV의 프레셔를 측정을 했는데 이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떨어지지 않는 환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아웃컴이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초록을 발표를 하신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시술 전후에 LV 프레셔라든지 이런 그런 메저먼트를 다 루틴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병원 선생님들은. 저희 병원은 이렇게 모든 환자를 다 루틴으로 재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뭐 탑이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부분에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 드립니다. 네, 저희- 짧게 대답해 주시죠. 네, 고대 안암병원 국경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프리타비 이 레프트 카테터라이제이션 하고 포스타비로 카테터라이제이션 하고 그래 혹시 포스트 벌런 하게 되면 포스트 벌런 후에도 또 한번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데이터 수가 적어서 아직 데이터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LVEDP가 올라가 있고 앱톨로드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탑이 이후에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들이 실제 얼마나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모여줘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프리 포스트 그 LV 카스테리제이션 해서 그 이후의 차이랑 뭐 AR 인덱스 재기 위해서 저희가 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LVEDP가 계속 지속적으로 높은 환자들인 경우에 안 좋은 그런 아웃컴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좀 솔리드한 데이터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내시죠.